안녕하십니까. 빗생TV 소울입니다. 이 시간은 영의 삼위일체 중 진리의 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주의 창조 원리는 삼위일체 법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무극의 세계를 상징하는 1이 태극의 세계에서 2가 되고, 태극인 음양에서 삼태극의 세계를 상징하는 3으로 확장됩니다. 영도 삼일체의 법칙에 의해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창조 근원께서 영을 창조할 때 세 개의 에너지가 균형과 조화를 이루면서 영의식이 발현되도록 창조하셨으며, 가장 진동수가 높은 사고 조절자와 그 다음에 진리의 영, 그리고 거룩한 영으로 구성됩니다. 영 에너지의 핵심은 사고 조절자이지만, 사고 조절자만으로는 구체적인 영의식의 발현이 어렵기 때문에 진리의 영과 거룩한 영이 필요하였습니다. 사고 조절자가 진리의 영과 거룩한 영을 만나 영의식이 온전히 발현되는데, 이것을 영의 모나드 의식이라 하며, 이렇게 영의 탄생이 이루어지는 것을 조물주의 제1조물이라 합니다. 그 다음 생명체 내에서 영과 혼이 만나 생명체의 감정과 의식이 형성되는 것을 조물주의 제2조물이라 하는데, 오늘은 제1조물, 즉 영의식이 탄생하는 과정에서 영의 삼위일체 중 진리의 영의 특성 및 역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생각과 감정, 마음의 기원은 사고 조절자입니다. 사고 조절자는 구체성을 띤 의식이 아닌 의식을 형성하기 위한 소스라고 할 수 있으며, 원액과도 같습니다. 사고 조절자는 의식을 형성하기 위하여 순수한 공의 세계에 존재하는 원형 의식을 말하며, 진리의 영은 사고 조절자의 원형 의식을 구체화시키는 무형의 기계장치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진리의 영은 보통 5개의 수직적 층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고 조절자에서 발현된 원형 의식이 진리의 영의 5개 층위를 통과하면서 원형 의식은 구체화되기 시작합니다. 사고 조절자에 압축되어 담긴 데이터를 한 번에 다 풀지 못하기에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풀어내는 것입니다. 비유를 하자면, 사고 조절자를 100년 묵은 고농축 액기스라 한다면, 이 액기스를 효과적으로 섭취하기 위해 물과 배합하는 것이 진리의 영이라 할 수 있고, 거룩한 영은 그 배합된 것을 더 잘 먹을 수 있도록 설탕을 타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진리의 영은 사고 조절자의 원형 의식에 이성과 논리를 부여하는 소프트웨어로서, 진리의 영의 5개 층을 통과한 사고 조절자의 원형 의식은 논리적 체계를 갖추면서 합리성과 이성적 사고가 형성됩니다. 하지만 논리라는 것은 확장이 일어나야 하는데, 진리의 영이 촘촘한 간격으로 세팅되어 있으면 잘게 쪼개어 분명하게 보고 확신에 찬 결정과 행동을 할 수는 있지만, 상상력, 창조력을 발휘하기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영이 진화하기 위해서는 많은 체험을 해야 하기에, 진화하는 영혼들은 호기심, 궁금증, 환상이 많게 세팅되며, 진화를 할 필요가 없는 어둠의 일꾼들의 경우는 진리의 영을 강하게 세팅하게 됩니다. 어둠의 일꾼들은 호기심, 상상력, 환상이 필요 없고 현실적 판단을 잘하는 것이 더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일반 영혼들의 진리의 영은 5개 층위의 수직 구조를 갖게 되지만, 매트릭스 관리자와
어둠의 역할이 있는 데이날 그룹들은 진리의 영의 층위가 7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어둠의 성향이 더욱 짙으면서 어둠의 정부의 일꾼들인 멜기세덱 그룹들은 진리의 영의 층위가 9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영혼이 진화할수록 그리고 차원이 높은 영일수록 이 층위는 10개, 11개로 늘어나게 됩니다. 어둠의 일꾼들은 진리의 영이 가장 발달한 특수 영혼 그룹인데 그들은 행성에 물질 매트릭스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역할자들이기 때문에 이성과 논리가 강하게 발현되면서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도록 진리의 영이 강하게 그리고 간격이 매우 촘촘하게 세팅된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고 단순 명료하게 볼 수 있는 반면에 직관이 필요한 메타인지는 잘 이루어지지 않으며 상상력과 융통성이 없이 곧이곧대로 이해하게 됩니다. 추상적이고 애매모호한 것을 아주 싫어하고 숫자로 딱딱 떨어지는 분명한 것을 좋아합니다. 숫자의 배열로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1번은 1, 2, 3, 4, 5로 순차적으로 나아가며 융통성이 매우 부족한 꼴통이 됩니다. 2번은 1, 2, 4, 6, 8. 3번은 1, 2, 5, 8, 11. 4번은 1, 3, 6, 9, 12. 5번은 1, 4, 8, 12, 16. 6번은 1, 5, 10, 15, 20. 이렇게 6가지 예를 들어보았는데요. 1번은 1에서 2로, 2에서 3으로 사고가 순차적으로 그리고 논리가 잘 진행되면서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곧이곧대로 답답한 사고가 되며 논리 비약이 있을 수 없고 상상력의 여지가 없게 됩니다. 이 1번의 경우가 진리의 영이 가장 촘촘하게 세팅된 사람이며 3번과 4번이 보통 사람들이라 하겠으며 5번쯤 되면 상상력이 풍부한 예술가가 될 수 있지만 허황된 사이비 교주도 될 여지가 있으며 논리 비약이 지나쳐서 정신질환자로 나타날 수도 있는 타입입니다. 6번의 경우는 인류 중에 찾아보기 어려운 타입이며 만약 6번이면서 1번부터 5번까지를 모두 포함한다면 그는 논리는 물론 창조력도 매우 뛰어난 사람일 것입니다. 1번에 가까울수록 즉 진리의 영이 지나치게 발달할수록 머리로 이해하고 분석하고 따지기를 좋아하는 성향이면서 마음의 포용력, 수용력이 낮아지고 현이하학적, 물질적이 되며 6번으로 갈수록 정신적이면서 확장된 사고, 상상력과 창의력이 뛰어나지만 논리 비약이 심하고 허황된 사고가 나올 가능성이 많게 되는 것입니다. 자동차로 서울에서 부산을 가는 경우로 비유하면 진리의 영이 가장 촘촘하게 세팅된 1번은 경부고속도로 한 가지만 생각하는 경우이며 자기 경험 내에서만 사고하고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가보지 않은 길은 외면하고 하던 대로 가던 대로 하는 성향입니다. 2번은 고속도로와 국도, 3번은 고속도로와 국도에 더해서 지방도로까지 사고의 폭을 넓히게 되며 6번 쪽으로 갈수록 오지랖이 넓고 호기심이 많으며 열정적이 되지만 사고의 비약이 지나칠 수도 있게 됩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진리의 영이 발달했으면서도 호기심을 가지고 창조적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진리의 영이 강한 과학자이면서도 호기심을 가지고 선천적 사고 조절자에 담긴 정보를 땅에 펼쳐내는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같은 1번이라도 우주적 신분, 즉 몇 차원의 영인가에 따라 그 파워가 달라집니다. 즉 어린 영혼의 경우 진리의 영이 아무리 발달해도 그의 논리를 주장하고 펼치다가 외부 상황에 꺾이게 되는 것이며, 고차원의 영이 자기 논리와 확신을 관철시키면 고집불통, 꼴통을 넘어 독재자가 될 정도로 그 파워가 강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진리의 영이 발달하면 나타나는 특성을 10가지로 말해 보겠습니다. 첫째, 사고의 강직성, 직진성, 우월성, 자만과 교만이 강하게 나타나며, 반면에 사고의 유연성이 떨어지고 타인을 위에서 아래로 보는데 익숙합니다. 둘째, 강한 이과적 성향이 나타나면서 학자나 과학자, 교수의 삶을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인들이 진리의 영이 발달한 사람과 경쟁해서 앞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셋째, 이성적이고 합리적 사고가 발달한 반면에 인간미가 떨어지고 드라이한 성격으로 나타납니다. 사고의 목적성이 강하기 때문에 자신이 정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매우 성실하며 자신의 감정을 잘 관리하고 통제합니다. 넷째, 자신이 한번 옳다고 판단한 것과 신념으로 받아들인 가치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아서 절개 있고 강한 추진력을 발휘합니다. 선택이나 갈등의 상황에서 쉽게 흔들리지 않는 반면에 고집불통과 꼴통의 성격이 나타납니다. 다섯째, 자신의 논리가 분명하고 강하기 때문에 남의 말을 잘 듣지 않고 자신의 주장을 끝까지 관철시키는 궤변론자나 강한 독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논리적 사고가 발달한 반면에 추상적 사고를 바탕으로 하는 메타인지가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에 따지기를 좋아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 없이 지적질을 잘하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일곱 번째, 비판적 사고와 함께 이기적인 성격이 나타나며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을 만큼 냉정한 성격을 가지므로 타인을 편하게 해줄 의식의 공간이 없습니다. 사람 냄새가 잘 나지 않으며 잘 섞이지 못하고 왠지 말이 잘 통하지 않을 것처럼 느껴집니다. 여덟 번째, 머리가 좋은 반면에 감성이 발달하지 못하거나 감정 장애를 갖는 경우가 많은데, 일반인들이 느끼는 감정의 3분의 1밖에 느끼지 못하므로 타인과의 공감 능력이 매우 떨어지게 됩니다. 머리가 좋기 때문에 머리 쓰는 것을 좋아하지만 몸을 쓰는 것을 본능적으로 싫어합니다. 아홉 번째, 진리의 영이 발달할수록 시험 성적이 좋아서 사회의 엘리트로 자리 잡는데 탁월한 경쟁력이 있으나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고 물질에 집착하는 어둠의 성향이 강한 사람이 됩니다. 열 번째, 진리의 영이 발달할수록 두려움이 없고 정의감으로 자신의 생각을 관철시키려는 강한 성향이 있기 때문에 사회운동가나 혁명가의 삶을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의 삼위일체 중 거룩한 영보다 진리의 영이 너무 발달하게 되면 사고가 치우치면서 폐쇄적인 학자의 삶을 살거나 짙은 어둠의 성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영의 삼위일체인 사고조절자, 진리의 영, 거룩한 영 중에서 진리의 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이렇게 사람의 성향은 영의 삼위일체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며 이번 생에 경험하기로 한 인생의 프로그램에 따라 그 세팅 값이 달라지고 빛의 일꾼이라면 그의 임무와 역할에 따라서도 영의 삼위일체의 내용과 비율이 달라진다는 것을 잘 이해하시기 바라면서 이번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